주식시장에서 존버그는 이런 얘기 했어요. 장기 주식시장 평균 웃돈은 그야말로 최고의 펀드를 고르려는 행동, 그거는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지 말고 전체를 사라는 거야. 그게 바로 인덱스펀드. 인덱스는 주식을 다 사는 거지. 존버그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덱스펀드 사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가들은 종목 연구에서 잘 안 되면 그냥 인덱스 펀드 사는 거예요. ETF 200잖아요. 그거예요. 모르면 개별 종목을 산다는 거는 어려워요. 그 얘기예요. 오늘 이 존버그는 그 얘기라고.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코덱스 200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기는 게임을 지는 게임으로 만들지 마라. 투자에서 성공은 다름 아닌 상식에서 찾아야 한다. 저렴한 비용으로 국내 상장 주식을 전부 보유해라. 즉 인덱스 펀드를 보유해라. 따라서 관리해야 될 위험, 시장의 위험 하나만 남게 된다. 그러니까 시장은 위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시장이 위험하다고 얘기해 주지도 않고 주식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장기 보유해야 되는 거야. 부자 되는 길은 주식밖에 없어. 떠들어대는 인간들 그거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쓴 책이 무슨 영양가가 있겠어. 내가 보면은 연세가 많고 죽을 때가 다 돼서 쓴 책이 진짜 좋은 책이야. 젊은 애들은 뭐 얼마 벌었다는 둥 그딴 책 읽으면 여러분 다 깡통나. 읽지 말아요. 그 주식에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유튜브 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 방송 들어보라고. 자극제지 다. 여기 투자 게임에서는 주식시장에서는 딜러가 항상 승인다. 그러니까 증권사나 펀드 매니저가 이긴다는 거야. 수수료 먹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승자가 된다. 투자에 따른 비용을 공제하는 채 시장을 이기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제로성 게임에 참여하겠다는 것이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왔을 때는 여러분들 수수료를 생각해야 돼. 수수료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항상 주식시장에서 승자고 여러분들 샀다 팔았다 많이 하면 수수료가 나가는 거죠. 성공 투자란 기업이 가져가는 수익 최소화, 결국 샀다 팔았다 하고 세금 나가고 펀드에서는 펀드 수수료 나고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이기는 게임을 지는 게임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이 펀드를 선택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수한 펀드, 그것은 오산이다. 투자를 하고 바로 게임장에서 나와 불필요한 비용을 단 한 푼도 쓰지 않는 투자자는 성공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다. 샀다 팔았다 증권사 GTS 모바일 깔고 막 이거 보지 말라는 거야. 이거 맨날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거 매일 보고 있으면은 이게 여러분들 HTS 이거 수수료로 다 주고 그래서 HTS를 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투자자가 돈을 버는 방법. 투자업계 투자자에게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 뭔가 하라고 한다. 그죠? 미국 주식 꼭대기 치고 있는데 거기서 뭐 글로벌 펀드 사라고 나와가지고 막 유튜브 떠들고 막 에휴 또 어떤 사람은 또 ETF 또 뭐 테마 ETF는 사면 안 돼. 전기차니 메타버스 이런 테마성은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사고 팔고 뭔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꾸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원래 자리를 지키며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매가 많을수록 중개수수료와 세금 형태로 나가는 비용이 늘어난다. 이거 잘 들어요. 요 매매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성적 과열이야. 이성적 과열. 전체 주식시장의 집단이 지금부터 최후의 날까지 벌일 수 있는 최대 수익은 해당 기간에 기업이 벌어들이는 총수익이다. 근데 주가는 가끔 왔다 갔다 하죠. 그게 뭐냐면 차트로 보면 이런 거죠. 쭉 우상하면서 들랑달랑 하잖아요.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우상향하는 거니까 이걸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1900년에 일부를 그 S&P에 투자했을 때 S&P 500에 투자했을 때 2010년 그러니까 110년 동안에 1달러가 39,000달러가 됐다는 그 얘기예요. 평균의 핵이라. 주식상에 나오는 수익은 기업의 펀드 매설에서 앞설 때가 종종 있다. 그러니까 주가의 가치보다 많이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다. 그러나 자석이 끌리듯 평균 회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평균 회귀라는 걸 이해하셔. 쓰세요. 평균 회귀. ETF 투자자는 사 모으는 거죠. 장이 많이 빠질 때부터 사 모으면 좋죠. 근데 그게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대충 분할 매수하는 게 좋아요. 대다수 투자자는 장기적 표준에 관심이 없고 단기적 주식자의 상황에만 초점을 맞춘다. 단기에 급등했을 때 들어가잖아요. 삼성전자도 평균 회귀를 하기 위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연간 주식수익이 들쭉날쭉한 이유는 경제적 측면이 아닌 투자 심리 때문에 주가 수익률은 이러한 심리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그걸 이제 나타나는 게 그림이 이제 이거라고. 이게 주가는 올라가기도 하고 또 삼성전자 이러잖아. 많이 올라가니까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내려오고 있는 건 왜요? 평균 회귀하는 거예요. 장기 평선을 그어보면 평균 회귀가 바로 이런 얘기라고. 월봉으로 쳐보면 나오죠. 삼성전자야. 삼성전자를 잘 보면 주가가 많이 갔다가 평균 회귀하잖아. 여기 밑으로.
여기서부터 잘 내려오잖아요. 만나잖아요. 이게 한 50%씩 빠지는 거야. 지금도 만나러 오네, 만나. 평균 회귀한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 근데 개인 투자가들은 입학을 어디서 해요? 다 버블 났을 때 한단 말이에요. 멀어졌을 때. 삼성전자는 맛이 없어. 삼성전자도 여기 80년, 90년대 요때는 맛있었어요. 요때는 아주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잘 갔어요. 지금은 이제 무거워졌어요. 늙었다는 거야, 주식이. 젊은 주식을 사야 돼. 싱싱한 거. 요거 평균 회귀를 좀 잊으면 안 돼. 알았죠? 그래서 평균 회귀를 우리가 이해하면 참 주식을 살 때 한참 생각하게 되죠. 아, 평균 회귀가 있구나. 평균 회귀가. 자, 실제 시장과 기대 시장. 투자는 두 가지 유형의 게임으로 이루어졌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하나는 거대 상장 기업들이 실제 시장을 무대로 경쟁을 벌이는 게임이다. 실제 기업들이 실제 돈을 사용해 실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판다. 그리고 기술을 활용해 실제 수익을 창출하고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다. 또 하나 기대 시장을 무대로 하는 게임이다. 기대 시장은 실질적으로 요소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 투자자의 기대감이 상승할 때마다 주가가 상승한다. 그러니까 기대가 많이 될 때 주가는 자기 가치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버블이라고 돼. 이렇게 버블 날 때를 조심하라. 버블 날 때를. 버블 날 때를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 그래서 주식을 보면서 월봉으로 보면서 여러분이 버블 났네. 난 나중에 살래. 그러시면 되죠. 그게 참 자제하는 게 어렵다고. 주식시장은 투자자를 미혹시킨다. 기대시장은 투기자의 품은 기대의 산물이다. 주식시장엔 기대. 인간들이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기대가 클 때, 욕망이 클 때 주가는 올라가. 기대시장은 투기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실제 시장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차트를 보면서 버블이 났나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버블에 들어가면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천하의 우량주 삼성전자도 높게 들어가니까 지금 다들 고통스럽죠? 어디까지 빠질지 나도 몰라. 주식시장은 투자자가 판단을 흐려놓는다. 주식시장은 투자자로 하여금 중요한 요소보다는 일시적이고 변동성이 큰 단기 시대에 초점을 맞추겠네. 그래서 단기 시세 먹으려고 좀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딱 이런 것들이 투자가들을 괴롭히는 거죠. 이기는 게임은 어떻게 지는 게임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게임은 물론 단기로 인덱스 본드, ETF도 내려가고 올라가고 해요. 종합지수처럼 종합지수 따라다니죠. ETF의 모습은 종합지수의 모습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닌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ETF를 지금 사고 분할 매수해도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건 상관이 돼. 다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장기로는 우상향하더라. 이것만 믿어야지. 이해하세요? 아, 장기로는 우상향해. 이것만 믿어야 돼.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아주 반 죽이고 가죠. 그러니까 꾸준히 떨어질 때도 사고 올라갈 때도 사고 떨어지도 사고 올라가도 사고 이렇게 사서 모으라는 거예요. 인덱스 펀드는. 이해가시죠? 네, 지금 뭐 떨어져도 사고 올라갈 때 보면 급등 나오잖아 또. 요걸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야. 떨어져도 사고 올라가도 사고 꾸준히 사 모아라. 그렇지. 농구처럼 사 모으는 거야. 기업에서 벌은 돈을 투자가들이 왜 챙기지 못할까? 바로 비용 문제다. 비용이 문제야. 사고 팔고 많이 하면 세금으로 나가는데. 근데 투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수익은 투자와 관련된 재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시장 수익보다 항상 적을 수밖에 없게. 수수료가 나가면 이익이 작을 수밖에 없죠. 수익이. 투자자의 정서와 펀드 업계의 판촉, 관행. 현명한 투자는 비용이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투자 결정 행동의 감정적 요소를 배제해야 된다. 펀드를 있잖아요. 되게 실적이 좋을 때 사요. 그래서 고점 잡는다고. 시장 변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단기적인 행동을 계산해야 한다. 주식상에서 나오는 단기적인 잡음은 최대한 무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뉴스나 이런 전문가들의 떠들어대는 소리를 다 무시하라는 얘기야.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기. 주식시장에서 존버그는 이런 얘기 했어요. 비교적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는 펀드는 매우 드문다. 장기 주식시장 평균 웃돈은 그야말로 최고의 펀드를 고르려는 행동. 그거는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지 말고 전체를 사라는 거야. 그게 바로 인덱스면. 인덱스면 주식을 다 사는 거지. 그래서 이 제목이 재밌잖아요. 모든 주식을 소유해라.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는 거야. 아까 그 종합지수 차트 보였죠. 모든 주식을 소유하면 종합주식사람 부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대는 나올 거예요. 여기서 건초를 하면 전체 시장의 포트폴리오를 말한다. 과거 성과를 바탕으로 펀드가 실적이 좋을 때 대개 개인 투자가 다 고점에 불리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부채를 보는데 상대적 수익률은 무작위적이다. 능력이 적어서 탈환 성과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최근 성과를 기준으로 펀드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그러니까 요즘에 본 그 실적으로 요즘에 좋은 펀드를 산다는 것은 곧 머지않아 조정이 온다는 거죠. 평균 회귀의 원리에 의해서. 그러면 펀드도 실적이 나쁠 때 사야 돼. 평균 회귀의 원리를 보면 평균 회귀 하단부에 내려왔을 때 사야 된다. 정리하면 비용이 중요하다.
수수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과거 성과를 기준으로 펀드를 선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펀드 수익은 평균으로 해결한다. 좋은 의도의 자문이라도 기껏이 어쩌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뿐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지는 못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철저히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투자에 대해서 기도하고 마음속에 시세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시세의 공부가 바로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낮은 가격에서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다는 건 뭐야? 바로 시세를 보는 눈이야. 시세를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높은 가격, 낮은 가격이지. 여기서 보면 별로 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게 엄청난 가격이 변동성이 심할 때는 따블이 왔다 갔다 해요. 따블이. 투자의 황금률이라. 투자의 세계는 안개가 잔뜩 낀 불확실한 세상이지만 표현 참 잘했죠. 투자의 세계는 안개가 잔뜩 낀 불확실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도 꽤 많다. 투자 시작 시점은 빠를수록 좋다. 시작했으면 꾸준히 자금을 비축해야 한다. 투자는 위험이 따른다. 그러나 투자하지 않으면 재정난을 겪을 게 뻔하다. 전통적 인덱스 펀드를 통한 다각화 전략으로 위험을 분산하고 극복할 수 있다. 비용이 중요하다. 세금도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이 책 꼭 사서 소장하세요. 이건 성서 같은 책이에요. 이 책을 읽고 인덱스 펀드로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팜 시스템을 공부하는 건데 그건 그 다음 단계고 초보자 때는 어렵게 여러분이 종목 연구하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공짜 정보에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런 인덱스 펀드에 대한 공부하시고 인덱스 펀드로서 여러분 수익 내면 됩니다. 난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걸 바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이런 책 소개해서 나는 뭐 광고비 받지도 않고 저는 이 책을 하루 이틀 선전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냐면 성서 같은 책은 내가 계속 읽어줘요. 그래서 여러 책을 읽으면 안 돼요. 책은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나쁜 책 많이 읽지 마세요.